자,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는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모두 절차, 사실 심리하는 절차, 마지막에 판결 선고 절차로 행해지는데 이 순서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모두 절차가 출제가 좀 잘 됩니다. 이 모두는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공판기일 첫 번째 하는 절차, 그것을 모두 절차를 하는데 1, 2, 3, 4, 5를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진술거부권 고지, 이것이 끝나면 인정신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소권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첫 번째로 이제 진술합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이 진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의 쟁점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모두 절차가 끝납니다. 자, 사실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증거조사, 즉 심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피고인 신문하고 그리고 최종 변론을 하면 이제 심리 절차가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판결 선고 절차가 행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해 심급이 종결됩니다. 첫 번째 모두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일 먼저 하죠. 그래서 사건 번호 몇 번, 홍길동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공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인을 보고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죠. 자, 조문 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답니다. 자, 의무적 필기하시고요. 자,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재판장이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즉 인정신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고지입니다.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끝나면 자,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인정신문이라 하는 것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에 대해서는 이 판사로부터 재판장으로부터 당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 인정신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서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을 인정신문을 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정신문이 끝나게 되면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게 되는데 검사가 왜 피고인보다 먼저 진술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입증 책임, 즉 기소권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먼저 진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것은 반드시 행해지는 절차, 즉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요지, 공소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낭독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제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판장이 검사에게 요지만 진술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공판 절차를 행해지기 전에 먼저 앞 단계에서 뭘 했습니까? 공판 준비 절차를 했잖아요. 공판 준비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일회 공판기일 5일 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 부분을 송달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이 진술하게 되는데요.
조문.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된다. 그쵸?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진술하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이제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판장은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를 마친 다음에 피고인에게 인정하느냐에 관해서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피고인 측은 공소에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쭉 보시는데요. 자,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을 가보면 자, 피고인은 이 모두 진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꼭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3번입니다. 3번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 관할 위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이 모두 진술 2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토지 관할 위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배웠는데 공소장 부본 송달에 관련된 이의 신청도 모두 진술 단계까지에 해야 됩니다. 이 단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은 언제였죠?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 5일이 넘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5일 기간인데 이 5일이 넘어서 왔다. 늦게 왔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이의신청. 그쵸? 그 이의신청은 최소 2단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1회 공판기일 이건 뭐죠?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에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잖아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두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요 5일이라는 이 기간 이 5일을 두지 않았을 때 5일 이상을 두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그 이신청 이것도 적어도 2단계까지에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2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설령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하자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더 이상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투려면 모두 진술 단계까지는 다퉈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간이 공판 절차는 뒤에서 배우는데 중요하게 다르죠.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도 좀 봐두세요. 검사의 모두 진술은 1심에서만 요구된다는 것. 2심, 3심에서는 모두 진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쟁점 정리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거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주장,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끊고 자, 증거를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서 함부로 예단,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막 던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할 얘기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절차가 끝나고요. 사실 심리 절차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심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이제 증거 조사입니다. 증거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것, 심리. 사실을 심리하는 이 심리 절차를 이제 증거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심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주체는 법원입니다. 자, 시기를 보게 되면 증거 조사는 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했는데 287조에 따른 절차가 뭡니까? 그것이 모두 절차죠. 모두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실 심리 절차, 즉 증거 조사로 들어갑니다. 장소적 범위를 보게 되면 당연히 공판기일에 공판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가 있네요. 공판장 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원칙은 뭐다? 공판장에서 공판기일 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적범위 됐고요. 자,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좀 보도록 합니다. 이 신청이 이제 원칙이고요. 직권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먼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 했습니다.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증거조사의 신청 시기인데요.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공판기일 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쟁점 정리 등의 절차가 종료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요 밑에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세요. 예외라고 쓰시고 자, 조문 봅니다. 자, 중요한 조문인데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 동그라미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권 밑줄, 신청 밑줄, 결정 밑줄, 각하 밑줄, 각하입니다. 각하는 기각 아니에요. 기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각이라 하면 틀려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기각 X. 그리고 고입니다. 자, 색깔 칠합니다. 중과실 쓰면 틀리겠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틀립니다. CF 하시고 고의 또는 중과실 틀려요. 오로지 고의입니다.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직권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각하입니다. 됐어요? 기각하면 틀린다고 했어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신고 신청의 순서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한다고요? 그쵸? 검사가 제일 먼저 해요. 이 사람이 기소권자이고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끝나면 피고인, 변호인이 일을 합니다. 자, 방식인데요.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또는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술은 공판정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를 일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식 봅니다. 자, 판사, 검사,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이것을 한마디로 입증 취지라고 합니다. 그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 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는 취지를 특히 명시해서 그 조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일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서 명시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각입니다. 기각이다. 앞에 거는 각하였지만 여기는 그 내용을 개봉을 해서 보았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앞에 것은 보지도 않고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고요. 여기서는 내용을 뜯어봤기 때문에 기각인 거예요. 자,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 방식입니다. 자, 서류나 물건의 수사기록이 일부인 때에는 이를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끝나면요. 자, 법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조문을 보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조문에는 할 수 있다 재량으로 해놨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만 있고 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재판장도 궁금한 얘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피고인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뭐 검사 말 들어보고 피고인 말 들어보고 재판을 끝내면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질신을 발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도 직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법조문에는 이것을 재량으로 해놨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의무라고 본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나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종전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약간 교재를 좀 추가를 했는데요. 요 판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있고 항소 상고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련 판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심인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죠?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는 내용을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이제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됐고, 뭐 옛날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판례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이 판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충성. 자,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보충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거 신청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입증 활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먼저 성명권을 행사해서 입증을 촉구하고 그것을 부족했을 때 한해서 마지막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보충성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